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역대 2위 기록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고요. 잘하면 역대 1위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레리코처럼 엄청 히트하고 화제가 된 곡들은 아카데미에서 라이브 무대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골드는 이미 엄청난 히트곡입니다. 아카데미에서 무대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만약 무대가 없다면 이거는 라이브가 불가능한 곡이기 때문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리뷰가 아닌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 이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0일에 공개가 된 작품입니다. 나온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도 현재도 월드 페트롤 순위 1위와 2위 자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는 화제가 될 만한 신작들이 거의 매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화제성 높은 네임드 신작들은 보통 나오자마자 바로 1위로 치고 올라오니까 최상위권 월드 페트롤 순위를 오래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캐데언은 페트롤 점수가 4주차부터 다시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역주행 롱런 흥행의 양상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페트롤 점수도 그렇고 시청 시간과 뷰 수까지 3주차 이후부터는 전주보다 계속 상승하는 흐름, 진짜 말이 안 되네요. 누적 시청 시간으로 어마어마한 기록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추이라면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역대 2위 기록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고요. 잘하면 역대 1위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다른 넷플릭스의 히트 콘텐츠들과 달리 이 작품은 저연령층 시청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는 게 결정적이죠. 애들은 좋아하는 거 엄청 반복해서 보니까 그 덕분에 이런 굉장한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겠죠. OST도 난리가 났습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과 미국 차트에서 거의 줄 세우기 수준으로 상위권 순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쟁쟁한 유명 가수들의 신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캐데언의 열풍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보드 핫백에서도 골든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의 곡들도 핫백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작품의 성공에 더불어 OST까지 그야말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K-POP 데몬 헌터스는 미국 애니메이션이죠.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이고 제작사는 미국 회사인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사실 한국에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게 없죠. 물론 제작진이나 OST에 참여한 아티스트들 중에서 한국인, 한국계가 다수 있긴 하지만 실상 돈은 외국 회사가 버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작품 자체가 올리는 수익 이상의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이 작품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중문화 콘텐츠가 크게 히트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 특정 국가가 많은 이득을 보게 된 경우,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의 촬영지였던 뉴질랜드, 맘마미아의 촬영지인 그리스, 이런 케이스들이 일단 생각나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작품을 통해서 특정한 장소가 주목을 받은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K-POP 데몬 헌터스는 일단 제목에 들어가 있는 K-POP이라는 단어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자체를 대표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목에 K-POP이 들어간 게 너무 사기예요. 애매한 게 없어. 너무 K, 코리아가 딱 인식에 박히니까 정확하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물론 99%는 좋은 인식이겠죠. 그동안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당연히 정부 차원의 노력도 있었고 민간,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큰 성과는 여러 번 있었어요. 강남스타일,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그렇게 아주 가파르게 한국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와 호감도를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이런 추이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을 만한 K 콘텐츠는 사실상 나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K-팝 쪽도 제2의 BTS, 제2의 블랙핑크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급도 앞으로 K-팝 산업에서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 저출산 영향으로 연습생 수급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뭔가 K-컬처의 글로벌 확장력이 정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시점에 캐데언이라는 작품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뭔가 일단 물꼬가 트인 느낌.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K-팝과 한국 문화 전체, 나아가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을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죠. 일단 작품의 제목에 들어있는 K-팝, 당연한 얘기지만 이 작품을 시청하고 이 작품을 좋아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는 K-팝이 뭔지도 몰랐거나 알긴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K-팝 팬이 물론 많겠지만 K-팝 팬이 아닌 사람이 당연히 훨씬 더 많을 테고, 그런데 캐데언은 정말 폭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하게 된 역대급 화제작이거든요. K-팝에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 작품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작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리고 노래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서 듣게 되었다면 사실상 신규 K-팝 팬층의 유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캐대언의 낙수라고 해야 하나? 이거를 K-팝 산업이 어떻게 받아 먹을지는, 그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 회사들, 여러 아이돌 팀이 활동을 하고 있고 다 서로 라이벌이고, 누구는 잘 나갈 때 누구는 추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게 K-팝 아이돌 판입니다. 여러 K-팝 회사들이 캐대언의 성공을 보면서 다양한 플랜들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되거든요. K-팝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음악 장르가 있잖아요. 그런데 캐대언에 나왔던 OST들이랑 비슷한 스타일과 장르로 신곡을 준비 중인 회사도 있을 것 같고, 곡뿐 아니라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컨셉들, 아무래도 캐대언으로 유입될 신규 팬층을 노린다면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 비슷한 컨셉으로 이런 신규 팬층에게 어필하겠다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뭐 너무 노골적으로 묻어가기 느낌이 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리고 캐대언의 속편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각 K-팝 회사와 아티스트들의 이른바 숟가락 올리기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번에 트와이스가 참여를 해가지고 트와이스 이전 앨범의 타이틀곡인 스트레티지가 다시 글로벌 음원 차트에서 순위가 엄청 올랐어요. 속편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관심도가 엄청날 거기 때문에 속편에 참여하게 될 K-팝 아티스트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득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와이스가 참여한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 속편에서 새로운 아이돌 그룹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런 신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나 가창 파트에도 도전할 아이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영어가 유창한 아이돌이라면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K-팝 회사들과 아티스트들이 캐대언으로 유입되는 신규 K-팝 팬층을 각자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누가 떠먹여 주는 게 아니야. 이거 가만히 받아먹기 쉽지 않아요. 잘 받아먹지 못하면 K-팝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K-팝 산업이 정말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팝뿐만이 아니죠. 작품의 배경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대표 관광지로서 세계에 더 많이 알릴 만한 그런 장소들이 작품 내에서 많이 등장을 했어요. 더 많은 외국인이 서울과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캐대언과 관련해서 홍보나 관광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그 산업 구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관광 산업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캐대언의 돌풍과 같은 이런 기회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 개발, 꼭 한국에 오지 않아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계속 나와야죠. 음식은 뭐 코리안 바베큐는 이미 충분히 유명하고, 여기에 불닭볶음면이 이제는 대표적인 한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기도 해요. 다음에는 김밥을 좀 밀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캐대언에서도 김밥 관련 좀 웃기는 장면이 나왔죠. 게다가 엄청 초반에 나온 장면이야. 캐대언을 본 사람이라면 그 장면은 무조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냉동 김밥 상품이 히트를 하기도 했었고, 저는 야채만 들어가도 너무 맛있는 음식의 대표 주자가 김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외는 비건 수요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김밥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대언에서 김밥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나왔기 때문에 김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게 뭐지?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김밥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 외에도 한국의 전통 문화들이 캐대언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서 갓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킹덤이 나왔을 때도 해외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갓이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캐대언에서도 사자보이즈가 유어 아이돌 부를 때 갓을 포함해서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왔어요. 명백히 지금 갓은 외국에서는 구하기 힘들죠. 올해 할로윈 때 외국 어린이들이 캐대언 의상을 많이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왕국 때보다 훨씬 다양성이 있어요. 겨울왕국 때는 그냥 여자애들만 파란색 엘사 드레스 입고 끝이었잖아. 그런데 캐대언은 여자애들은 헌트릭스, 남자애들은 사자보이즈, 그리고 여러 명의 멤버들이 다양한 의상도 선보였으니까 겨울왕국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아이들이 할로윈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갓을 쓰고 싶어하는 애들도 되게 많을 텐데, 이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우리나라에서 갓을 많이 수출하는 그런 게 지금부터 미리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호랑이, 작품에 나왔던 그 호랑이 캐릭터는 그 캐릭터의 저작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품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호랑이 그림들, 그런 그림들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 중에 까치 호랑이 배지가 있어요. 이게 엄청 수요가 폭발해가지고 지금이 품절이라 구할 수가 없고 예약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대언에 호랑이 캐릭터가 등장한 게 한국의 전통적인 호랑이 그림을 세계의 보편적인 디자인 요소로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캐대언의 돌풍은 당분간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시기들이 몇 번 있거든요. 일단 앞에서 언급한 할로윈, 캐대언 관련 상품들의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생각해요. 갓을 비롯해서 한국의 전통 복식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수출도 많이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대언이라는 작품이 흥행도 흥행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을 쌓게 될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바로 시상식, OST가 히트하고 있어서 그래미 어워드에 관심이 높은데 제가 볼 때 그래미에서 뭔가 성과를 낼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보다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아카데미입니다. 거기서도 노래가 상을 받으니까 주제가상, 골드는 주제가상 후보에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봐요. 그런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곡들이 전부 시상식에서 무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레리코처럼 엄청 히트하고 화제가 된 곡들은 아카데미에서 라이브 무대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골드는 이미 엄청난 히트곡입니다. 아카데미에서 무대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만약 무대가 없다면 이거는 라이브가 불가능한 곡이기 때문이 아닌가. 내년 아카데미에서 수상도 수상이지만 과연 골든 라이브 무대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관심이 가거든요. 물론 무대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노래 라이브로 못 불러. 심지어 아카데미 시상식? 이디나 멘젤도 너무 긴장해서 레리코 라이브를 망쳤잖아요. 그런데 만약 골든 무대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망치지 않고 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에 남을 만한 굉장한 순간이 될 수 있겠죠. 내년 아카데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대는 그렇다 치고 주제가상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카데미도 그렇지만 그 전에 있는 골든글로브,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는 게 캐대언이 노릴 수 있는 가장 큰 수상 실적이에요. 주토피아2가 엄청난 걸작으로 나온다면 쉽지 않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으로 보입니다.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그 외의 어워드 시즌의 많은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으로 여러 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면 캐대언의 위상은 더욱 올라가는 거고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연말에 시작되는 어워드 시즌에 캐대언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대하고 있는 캐대언의 파급력은 캐대언이 히트하고 나서 인터넷에서 기존 헐리우드의 대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캐대언하고 비슷한 시기에 디즈니 픽사의 신작 엘리오가 나왔거든요. 픽사 작품인데도 역대급으로 폭망했어요. 작품 자체는 그렇게 망작은 아닌데 비슷한 시기에 나온 캐대언하고 비교를 하니까 재미나 완성도 이런 걸 떠나서 이미 소재에서부터 캐대언이 얼마나 참신해. 뭔가 캐대언이 기존 헐리우드 대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매너리즘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캐대언 같은 아이디어가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내심하게 되는 겁니다. 캐대언 같은 아이디어가 뭔데? 당장 생각나는 게 없으면 일단 베끼고 보자. K-팝, 한국 관련된 작품 만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그리고 애니메이션 외에도 뭔가 한국 관련된 콘텐츠들이 해외, 특히 미국에서 활발히 제작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캐대언의 영향으로. 뭐 이미 엑소 키티라는 한국 배경의 미국 드라마가 있고요. 버터플라이라는 제목의 한국을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가 올해 프라임 비디오에서 나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하이브가 파라마운트와 손을 잡고 K-팝 관련 영화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만들어 달라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한국의 엔터업계에서도 미국 쪽과 적극적으로 합작을 하면서 한국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그런 시도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계 배우인 다니엘 데김이 버터플라이의 주연이자 제작자예요. 이렇게 미국 엔터업계에서 자리를 잡고 나름의 영향력도 가지게 된 한국계 인물들과도 함께 노력하면서 다양한 기회와 시도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캐대언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시도들은 가능한 건데 캐대언으로 물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K-팝 데몬헌터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일어나거나 그 이상의 일까지 벌어지면 정말 좋겠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앞으로 K-팝 데몬헌터스가 어떤 파급력을 만들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